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은 아침에도 때이른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다행히 낮부터는 추위가 서서히 누그러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만큼 건강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어제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추워졌습니다. 이 찬 공기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밤사이 복사냉각으로 기온을 더 떨어뜨렸는데요. 오늘 경주의 아침 기온은 영하 1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뜻한 옷차림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서해로 다가오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앞으로 계속 건조함은 이어질 예정이어서 산불 등 각종 화재 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경북 동해안에는 아침까지는 흐리다가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12도에서 13도로 일교차는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12도에서 13도에 머무르겠습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2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 낮부터 점차 풀리겠는데요. 하지만 주말 사이에 다시 기온을 떨어뜨리겠습니다. 토요일 포항의 아침 기온은 2도까지 떨어지면서 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북도 내 일선 시군도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는데요. 시군마다 지방세와 교부세 등 세입이 줄면서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자 불효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민생 안정에 집중하는 등 긴축 재정 운용에 나섰습니다. 임재국 기자입니다. 영덕군이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5천억 원을 넘었습니다. 지난해 당초 예산에 비해 3.49% 늘어난 것으로 지방 교부세가 줄었고 국도비 보조금은 증가했습니다. 예산 규모는 늘었지만 지방세와 교부세 등 세수 감소가 예상돼 긴축 재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영덕군은 행사나 축제, 일부 경상 경비를 줄였고 복지나 주요 사업은 당초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의 지방보조금 긴축 편성에도 불구하고 영덕군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해서 노력한 결과 5천억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영덕군민의 안전, 또 복지, 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내년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진군이 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 규모는 4,942억 원, 올해보다 20%나 줄었습니다. 울진군은 예비비 편성 예산을 1% 이내로 제한하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장기 미집행 특별 예산을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으로 이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사업 특별회계, 그다음 원자력 발전 지역 특별회계에서 총 840억 원을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으로 조성을 하면서 외관상은 축소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일반 회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규모는 연년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특히 올해 코로나19로 많은 재원을 투입한 시군은 내년도 세수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북도 내 23개 시군이 올해 정부로부터 받은 지방 교부세는 5조 7천억 원, 지난해에 비해 6.5% 줄었기 때문입니다. 긴축 재정 기조에 따라 정부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지방 교부세를 삭감할 것으로 예고해 경북도 내 일선 시군도 재정 건전성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경주시 양북면의 새 명칭으로 문무대왕면이 유력합니다. 주민과 민간 자문위원들로 구성된 양북면 명칭 변경 추진위원회는 지난 20일 자문회의를 열고 주민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새 명칭을 문무대왕면으로 변경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주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행정안전부에 명칭 변경을 요청하는 한편 명칭 변경에 따른 이익을 최대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논의가 진행되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유치하겠다며 경주시와 부산, 울산시가 3파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원안위는 어떤 기관인지, 경주 유치의 당위성과 전략은 무엇인지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우리나라도 원자력 안전 규제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그해 10월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으로 출범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최근 여당이 행정수도 완성과
세종의사당 건립 등 균형 발전 차원의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을 언급함에 따라 경주와 부산, 울산이 유치에 나섰습니다. 원안위는 170여 명의 인력과 내년 예산이 1,500억 원 정도로 큰 조직은 아니지만 이왕 이전한다면 경주로 오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는 주장입니다. 울진의 원전까지 합하면 전국 원전의 2분의 1이 우리 경상북도에 있습니다. 원전의 안전을 관리하는 원안위는 당연히 원전 밀집 지역에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와 함께 경주는 한수원 본사, 방패장, 조성 중인 중수로 해체 기술원과 혁신 원자력 연구단지 등이 밀집하게 돼 업무기관 상호 소통과 원전 사고 시 신속 대응 등이 필수적입니다. 게다가 7천억 원을 들여 정비한 월성원전 1호기의 조기 폐쇄로 입은 재정 손실을 감안하면 경주는 배려돼야 마땅합니다. 2022년도까지 받을 법정지원금과 지역자원시설세 등 약 한 430억이 넘는 재정적 손실을 경주는 직접적으로 피해를 봤습니다. 무엇보다 방패장 주민투표 89.5%, 맥스터 증설 81.4% 찬성 등 원전이 기로에 섰을 때마다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해준 민심을 외면한다면 향후 원전 정책에 경주 시민의 동의를 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문제는 부산과 울산에 비해 정치력을 발휘할 국회의원 수가 적고 중앙 부처의 인적 통로가 빈약한 야당 자치단체장으로서는 확실한 해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경주시 외동읍 인구가 20년 만에 다시 2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외동읍 인구는 지난 1996년 2만 9천 명을 정점으로 매년 인구가 유출됐으나 2018년 대규모 아파트 건립으로 다시 인구가 늘기 시작해 지난 16일 기준 2만 명을 넘었습니다. 경주시는 올해 증가한 1,300여 명 가운데 90% 이상이 울산 등 타도시에서 유입됐다며 주민들의 더 나은 삶의 질을 위해 행정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사태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무대가 사라진 예술인들은 일상까지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러자 대구시가 전문 예술단체에 100만 원씩 지원금을 줬는데 이 지원금이 엉뚱한 단체에까지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작 힘든 예술인은 지원금 선정에서 탈락했다고 합니다. 양관희 기자입니다. 코로나19는 예술 무대를 사라지게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공연과 전시는 취소됐고 예술인들은 생활고를 겪었습니다. 예술인들은 소상공인도 아니고 대다수는 긴급 생계자금 지원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스탑되면서 진짜 수입이 전혀 없게 된 상황이에요. 공연 계획을 잡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코로나가 대구에서 터지고 한 달 만에 330여 건의 공연과 행사가 연기돼 13억 원의 손해를 봤습니다. 그러자 대구시는 전문 예술단체에 올해 상반기에 100만 원씩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661개 단체가 지원금을 수령해 시 예산 6억 6천만 원이 쓰였습니다. 그런데 애초 목적과는 다르게 엉뚱한 단체들이 이 지원금을 받아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문 예술단체라고 보기에는 힘든 동호회나 봉사단체도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치과의사와 그 가족들로 구성돼 매년 정기음악회를 갖는 음악 동호회도 포함됐습니다. 동네 주민들로 구성된 극단, 이름에 아예 봉사단이나 동호회라고 적힌 단체까지도 지원금을 타갔습니다. 심지어 대형 테마파크를 운영하는 업체와 축제에 전기를 공급하는 발전기 업체도 100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청년단체 극단 땡땡은 탈락해서 왜 탈락했노 물어보이 너무 많아서 탈락해서 미안하게 다음에 선정해주겠다고 대답을 했고 전혀 전문예술단체도 아닌 의료봉사, 의료 동호회 또 동네 주민들이 모인 극단 이런 데는 또 당당하게 선정이 되어서 지원이 되었어요. 대구시와 대구문화재단은 예총과 민예총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지휘자하고 반주자가 정기적으로 이 단체에서 급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들이 5분이 이 건에 대해서는 좀 별도로 논의를 좀 했습니다. 동아리나 동호회 같은 생활예술인은 지원하지 않겠다는 지침은 있으나 마나한 셈이었습니다.
정작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예술인은 지원 대상에서 빠지고 세금만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경북도의회 이재도 의원은 어제 5분 발언을 통해 포항 산업 폐기물 매립시설 증설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경상북도에 촉구했습니다. 이 의원은 주거지역과 인접한 폐기물 매립장 에코시스템과 네이처 ENT가 무리한 증설을 추진하고 있다며 포항 시민의 생존권을 무시하고 업체의 이익만 보장하는 매립장 증설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또 매립장 증설이 현실화돼 총 910만 톤 규모의 매립 공간이 추가로 들어서면 포항은 다시 시도를 위한 산업 폐기물 처리장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20여 명 넘게 늘어났습니다. 특히 영주 지역에선 어제만 6명이 추가되면서 보건소 업무가 일시 중단됐습니다. 코로나19 3차 유행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이호영 기자입니다. 주말을 지나면서 영주 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영주시 보건소가 대면 업무를 일시 중단했습니다. 보건소뿐만 아니라 보건진료소, 보건지소 등도 진료와 접종 업무를 일시 중단하고 코로나 대응 업무에 집중합니다. 대면 업무 중단은 지난 토요일부터 사흘 동안 영주 지역에서 70대 어르신과 가족, 지인, 그리고 접촉자 가족과 동호인 등 모두 9명이 확진자로 드러났고 또다시 N차 감염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7번 확진자가 경로가 불명확하고 여러 곳을 많이 다녀서 추가 확산이 우려되어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업무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영주시는 접촉 확진자의 손주가 다닌 어린이집을 휴원 조치하고 원생과 종사자, 학부모 등에 대한 검체 검사를 펴는 한편 확진자들의 추가 동선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주시에서 추가 확진자 발생은 3월 10일 이후 8개월 만의 일입니다. 첫째, 앞으로 2주가 정말 중요합니다. 모임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 학교와 어린이집, 학원 등 교육기관에서는 대규모 집단 발병의 위험도 있는 만큼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손소독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시도 지난주 성남 방문 일가족 4명이 확진된 데 이어 주말에 추가로 2명이 더 발생하면서 코로나19 특별 비상 대응 기간을 내년 1월 중순까지로 연장했습니다. 당분간은 수도권과 타지역 방문을 삼가해 주시고 수도권과 타지역 친인척의 안동 방문도 자제하도록 해주시고 불필요한 외출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 지역에서는 지난 나흘 동안 영주, 안동에 이어 김천대 관련 10명, 포항 2명, 문경 1명 등 모두 24명이나 추가 감염돼 방역 당국의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려하던 코로나19 3차 유행이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늘 되풀이하는 말이지만 마스크를 쓰고 개인 소독을 철저히 하고 모임을 자제하는 것만이 코로나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성매매 알선 영업 행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8살 A양에게 장기 10월에 단기 6월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18살 B양과 17살 C양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성매수를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성매수를 시도한 30대 남성에게는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또 자신에게 억지로 음식과 약을 먹이려고 한다며 어머니를 흉기로 찌른 30대 남성 A씨에게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술에 취해 선박을 운항한 혐의로 선장 59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그제 오후 1시 50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2톤급 소형 어선을 몰고 포항시 남구 호미곶항으로 입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8%로 측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주 도심지와 구정동 고도지구가 정비돼 주거와 상업지역의 최고 12층 높이의 건축물 신축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20일 도심지 및 구정동 내 고도지구를 일부 완화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로 인해 도심지는 당초 20에서 25m인 높이 제한이 36m로, 구정동은 15m에서 36m로 완화돼 30년 이상 노후된 공동주택의 재건축 등이 가능해져 사유재산 침해 민원이 다소 해소될 전망입니다. 포항시는 지역의 건축, 구조기술, 토목 분야 전문가들로 포항시 지진 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해 본격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평가단은 지진으로 인해 건축물 등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 시설물의 상태를 신속하게 평가해 안전 조치를 실시하고 후속 조치 및 대책을 수립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제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추워졌습니다. 이 찬 공기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밤사이 복사냉각으로 기온을 더 떨어뜨렸는데요. 오늘 경주의 아침 기온은 영하 1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뜻한 옷차림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서해로 다가오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앞으로 계속 건조함은 이어질 예정이어서 산불 등 각종 화재 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경북 동해안에는 아침까지는 흐리다가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12도에서 13도로 일교차는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12도에서 13도에 머무르겠습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2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 낮부터 점차 풀리겠는데요. 하지만 주말 사이에 다시 기온을 떨어뜨리겠습니다. 토요일 포항의 아침 기온은 2도까지 떨어지면서 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